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에 한해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는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고는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가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의 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된 사례가 있었기에 경질 가능성은 컸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던 홍명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에게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답입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이른바 심야
빵집 회동으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의 절차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주호를 비롯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강화위원회 제111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임시회의에는 박 전 위원을 포함한 전력강화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획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포획과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전력강화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 전 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을 참석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전력강화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위원을 비롯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전력강화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추후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 박주호 전 위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1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획과 바그너였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요즘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열사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지만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축구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강화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것이라는 축구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으나 무산됐던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박주호 열사는 제시 마시 감독 논의 때는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모두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은 10차 전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 심지어 복수 투표였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